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후보님과 함께 공약과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 후보님 먼저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거와 비교해서 바뀐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박근혜 탄핵 대선에 불려갔다가 그때는 민심에서 졌죠. 두 번째 대선은 윤석열 후보하고 당심 경쟁하다가 졌죠.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졌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을 둘 다 잡아야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지난 석 달간 예비 작업을 좀 했습니다. 200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층 지지율에서 홍 후보께서 3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홍 후보님께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게 미래죠. 네. 그리고 지금은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청년층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꿈을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저희 생각이 청년들하고 좀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미팅이 자주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후보만의, 홍준표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참 말하기가 난감한데 선거 가장 차별점은 추진력입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추진력. 지키고 이뤄내는 추진력입니다. 대구시장 할 때도 그랬고 경남지사 할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강한 추진력이죠. 그게 저는 이 혼란한 시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현실을 보는 정확한 꿰뚫고 보는 통찰력입니다.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하죠. 두 번째가 미래를 보는 예지력입니다. 그건 포어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력. 포어사이트. 인사이트, 포어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과 예지력이 지도자한테는 가장 필요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통찰력, 예지력이 책에도 있지 않고 경험입니다. 오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추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은 나오지 않을 거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참 난센스라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은 중립적인 대선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을 당한 정부의 총리입니다. 어떻게 출마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두 곱절, 세 곱절 높거든요. 이걸 뒤엎을 만한 필승 방안 그런 게 뭡니까? 저쪽은 한 사람이고 네. 이쪽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되면 그때 지지율을 보면 이야기가 되는데 네. 어떻게 저쪽에서는 사실상 한 사람이 출마했고 네. 이쪽에서는 8명이 출마했는데 그 지지율을 지금 비교해 가지고 2배가 되니 5배가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1대1로 됐을 때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선거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그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 어게인 슬로건이 그래도 지금 특히 거리에 광장에 나온 우리 그 2030 대학생들, 자유대학이라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슬로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 홍 후보님은 윤 어게인 슬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 슬로건으로 봅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호탕한 면모가 강점이자 지금 단점으로 부각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성품으로 살아온 게 거의 70년인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런데 그게 장점이 되든 단점이 되든 그 성품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도층 표심이라고 하는데 중도층은 현실적으로 중도층이란 개념이 없어요. 나는 그 이야기하는 정치 소위 평론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우습다. 현실은 보수냐 진보냐 그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중도층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 무관심층 또는 스윙보트계층. 중도층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선거 실무를 잘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윙보트 계층들은 인물 정책 보고 정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에 맞춰서 선거 전략을 짜면 되겠죠.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보수, 진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좌파 정책도 있습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대국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이죠. 개헌. 지금 제6공화국 체제가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제7공화국으로 헌법을 바꿔야지 나라가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개헌이라고 그러면 주로 뭐 대통령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키워드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그리고 사법기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이만저만하게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치를 이어나갈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정무장관 제도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정무장관. 여야 소통하고 국회와 소통할 창구로 우리 당 현역 의원 중에서 정무장관을 지명을 해서 대국회 소통 창구로 삼고 여야와 대화, 타협, 소통,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단에게 당부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선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홍준표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마 본선 과정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홍준표를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고맙습니다.